삼성 하이닉스 이 반도체 이거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 수능을 보면 알거든요. 네. 지원하는 과가 달라졌어요. 이제 반도체 관련 학과가 더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웬만한 의사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 반도체 벨트는 점점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튜브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밀려서 경기도로 뭐 가는 사람들이 뭐 몇만 세대가 막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는데 네.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도 막 있고 하니까 그래도 서울이냐 아니면 지금은 좀 경기도도 좀 봐야 된다. 뭐 어떻게 봐야 되는 시점인가요, 지금? 좀 거리랑 보면은 경기도가 더 많을 거예요. 네. 되게 많고 그 자체가 지금 서울보다는 경기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들이고 경기도도 두 가지 지역이에요. 규제를 받는 경기도가 있습니다. 12개. 그리고 나머지는 비규제인데 규제랑 비규제는 좀 달라요. 규제는 대출이 40% 나오는 거고 네. 비규제는 7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자금 규모에 따라서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인센티브가 많이 나온 쪽은 40% 받더라도 그 지역 가려고 할 거고 그 정도 인센티브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 가서 70%, 80% 받겠죠. 이제 생애대 최초 같은 경우 80%가 나오니까 자기 자금력에 맞게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서울에 전월세가 없고 혹은 비싸서 밀려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내년이라고 서울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보다 많고요. 하반기는 더 많아질 거고 내년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규제 지역인 곳들 중에서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 안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왜냐면 어쨌든 올라가니까 잡아놓은 거잖아요. 뭐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꼭지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강남이 제일 좋은 것들이고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네. 네, 다 규제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좀 하급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연천, 포천, 이런 여주 이런 데들은 추천들을 보통 안 하잖아요. 네. 거기는 완전 비규제인데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규제를 받는 지역들이 무조건 1주택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수요 못 들어오게 규제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긴 비싸니까 거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 중에서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들 하시면 되는 거죠. 비싼 게 더 비싸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다 지금은 조금 안 올라가서 살짝 소외된 거 봐야 된다. 뭐 전고 좀 못 올라간 거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약간 두 개 파가 있다면은 뭐 소장님은 뭐 개인적으로 어디가 좀 낫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싼 게 무조건 낫고요. 이거는 덜 올라간 거 찾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세요. 이게 상승 여력도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강남 서초구 하는 것들은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언젠가 올라가겠죠. 근데 강남 서초구가 오른 동안에 하나도 안 올라간 서울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의 중위권 하위권 지역들이 작년 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그때는 거길 가는 거죠.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은. 근데 굳이 강남 서초 갈 수 있는데 이게 실거주 목적으로 간다. 그건 저도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투자 목적이 강하면은 안 올라갔는데 확실히 올라갈 거 가시는 게 맞는 것들이고 그냥 실거주 10년 사겠다. 그럼 무조건 그냥 올랐어도 제일 비싼 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살기도 좋은 데 들어가서 가지고 네. 돈도 많이 벌고 싶으신 마음이잖아요. 그건 좀 포기해야 된다. 예, 그런 지역은 없고요. 네.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갈 지역들은 있죠. 그래서 순위가 바뀌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뉴타운이 완성이 된다. 네. 과연 교통망이 들어온다. 일자리가 들어왔다. 이거는 레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들어가는 것은 찬성이죠.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 뉴타운이다라고 네. 하는 것들. 지금까지는 흑석보다 쌌지만 흑석보다 좋은 것은 8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끝나거든요. 이건 10년 안에 네. 다 끝나요. 흑석은 안 끝나는데. 그럼 여기가 더 비쌀 거거든요. 그러면 흑석 뉴타운 들어갈 돈으로 노량진 지금 들어가는 건 좋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동네가 확연하게 바뀌거나 그렇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신길, 네. 기름 이런 데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냥 청량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량리는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가보시면 또 못 사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있는 역 앞에 있는 아파트는 참 좋은데 옆에는 좀 별로예요.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도 많이 인식이 좋아지긴 한 거잖아요. 아유, 그럼 청량리 588 있을 때는 저도 무서워서 안 갔었던 무서워서 동네. 못 가죠. 예, 안 갔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뭐 너무 건물들 아름답게 들어왔으니까 청량리는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칙칙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많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없어져 있을 거고요. 정비 사업이 지금 진도가 나가는 것 중에 10년 후에 완성되는 게 한
4-5개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신도시급이 들어오는 건데 달라지죠. 저는 지금 괜찮은 시기라고 봅니다. 교통은 참 좋은데요. 앞으로 더 좋아질 예, 거고. 지금 4개인데 9개 들어올 거예요. 거기는 네. 더 좋아지죠. 일단 GTX 이제 B하고 C가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강남 출퇴근이 편해지니까 지금 솔직히 청량리에서 강남 가기 좀 불편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GTX C가 개통되면은 10분 걸려요. 10분. 너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확연하게 좀 삶의 여건이 좋아지는 곳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 치면은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더 나은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이게 좀 딜레마인데 이런 얘기할 때 너무 민망해요. 솔직히 말씀 민망한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일 비싼 거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미래 가치를 내가 따질 수 없다. 우열을 나눌 수가 없다. 우리처럼 공부를 뭐 10여 년, 뭐 20년 해서 여기가 확실히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사는 것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잘 모르겠으면 제일 비싼 거 사는 겁니다. 그럼 10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건 항상 그렇고요. 그래서 서울을 역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GTX A, B, C가 다 개통이 되면은 경기도 인천이 좋아 보이지만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A랑 C가 지나는 삼성동이 제일 많이 오를 거예요. 그때는 네. B하고 A가 지나가는 용산구가 진짜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게 다 서울이잖아요. 그럼 뭐 파주나 동탄이나 뭐 춘천이나 송도가 안 올라가냐고 많이 올라가는데 서울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러다 몰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예.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우선 경기도권이라도 사서 그럼요. 거기서 시작을 벌어서 해야지. 갈아타기를 그렇죠, 해서 그렇죠. 이제 레벨업을 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금이 예를 들어 뭐 한 10억대 뭐 20억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울을 살 수도 있지만 경기도 가면 정말 그 막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뭐 분당급도 막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 경기도 최고 좋은 거를 살래 아니면 서울에 와서 그래도 뭐 중상위권을 살래 이런 결정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언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하고는 확실히 구현이 되는데 이제 이게 제일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경기도가 좋냐, 서울이 좋냐. 서울의 중하위권, 경기도의 중상위권 헷갈리실 텐데 행정구역을 지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행정구역이 없어요. 그냥 핵심 입지들이 있잖아요. 강남, 삼성동. 여기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지역들은요. 경기도든 인천이든 그냥 거기가 장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과천이고 분당이었을 거예요. 예, 네. 그런 지역들은 서울의 웬만한 상위권보다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낫죠. 그냥 삼성역 접근성을 계산을 해봐라. 지금 빨리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미래에 교통편이 개선돼서 빨리 가는 곳들도 그렇죠. 한번 향후 봐라. 10년 정도 걸릴 테니까 그동안에 진입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동탄은 그러면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삼성역 지금 뚫리면? 20억 이제 됐으니까 동탄역 같은 경우 30억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요즘에 광교가 좋다, 동탄이 좋다 막 싸우시더라고요. 이제 가격대가 비슷하게 또 붙어버려가지고. 네네. 삼성 하이닉스 이 반도체 이거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 동남부 쪽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막 지금 임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마 레벨업들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뭘 보면 아냐면 이제 수능을 보면 알거든요. 네. 지원하는 과가 달라졌어요. 이제 반도체 관련 학과가 더 올라갔어요. 아마 이번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수능에.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학교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과들이 있어요. 심지어 네. 전문대에서도 네. 엄청 호탄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의사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 반도체 벨트는 점점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업종이 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 서부권이나 뭐 김포, 일산 이런 쪽들은 좀 반도체가 좀 멀다 보니까 약간 이거 소외당한다는 느낌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이너한 얘기지만 한번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네. 최근에 LG전자가 주식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피지컬 AI 얘기가 나왔고 젠슨왕을 만났고 서로 투자를 하겠다고 서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마곡에 있습니다.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럼 마곡은 대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마곡 주변 다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고양시 덕양구, 김포, 부천까지도 인천 계양까지도 영향권이 되고요. 이제는 마곡에서도 네. 이제 네. 반도체처럼 이제 네. 상여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면 거기 또 그 LG 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 빵빵한 것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연구소들이 있어서. 마곡 좋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판교 테크노밸리급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마곡 밸리에 있는 업종들이 대박이 나면은 그 주변 서북권, 서남권도 혜택을 보죠. 예, 근데 물론 반도체를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또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네. 바이오는 지금 다 송도에 있어요. 우리나라 4대 바이오가 다 있거든요. 그럼 송도도 대박 나는 거예요. 거기다 GTX B까지 개통되면은 또 대박이 나는 거라서 이거 다 서울 수도권 얘기긴 한데 지방분들 좀 죄송하긴 한데 서울은 지금 터질 게 근데 전 다 터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전 세계를 봐도 이런 업종들이 없어요. 지금은 뭐 바이오 시밀럽 이런 것들이지만 신약 하나만 개발되면 다 대박 나는 것들인데 이미 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다 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바이오
바이오도 대박 한번 터질 것 같고 LG전자도 한번 터질 것 같고 다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서울하고 경기, 인천은 대박 날 곳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조금 말씀을 하시다 말았으니까 그 지방 광역시들에 계신 분들은 이제 토어제로 또 막혀버려가지고 지금 네. 약간 좀 진입이 주춤하고 못되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뭐 그럼 난 동탄이라도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신단 말이죠. 네. 뭐 지방 광역시의 좀 분위기가 좋아질 만한 좀 여건은 없을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이 서울 수도권 빼면은 다 통합합니다. 특별시에 되려고 다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랑 충청남도 합치고요. 전라북도는 이미 특별시가 되어 있고 광주랑 전남 합칠 거고 부울경 합칠 거고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 합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효과가 발생하냐, 어떤 영향이 발생하냐면은 핵심지는 더 올라요. 핵심지만 인프라가 들어가거든요. 대구는 올라갑니다. 핵 중심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경상북도는 좀 주춤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부울경 하면 부산은 더 뜨겠죠. 뭐 삼익비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도 수요가 많지만 그리고 전남이랑 광주 붙이면 지금 여순강이 별로 안 좋은데 광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방에서는 그렇게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중심지들은 지금보다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거기 모든 게 다 인프라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합친다는 건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쵸, 그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쓴다면 이미 인프라 작동하는 곳에다가 더 몰아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폐합하면 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니고요. 중심지만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돈이 그나마 좀 뭐 많으신 분들이야 선택지가 많지만 돈이 없는 분들이 뭔가 선택을 할 때 이제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재개발 하나 사놓을까 아니면 그냥 실거주용으로 뭐 하나 아파트를 사야 될까 이거 고민들 하시는데 재개발 쪽 투자 지금 하는 건 괜찮나요? 서울이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용으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냥 만약에 좀 투자성, 그러니까 나는 돈을 조금 넣고 싶다.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고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근데 재개발도요? 재건축요. 재건축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작으면은 재개발이 낫긴 하죠. 네. 초기 부담금이 좀 적으니까. 무주택자가 재개발 사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이 한 30대 이제 막 신혼부부 막 이런 분. 그러니까 이제 종잣돈이 한 몇 억밖에 없어. 이분들은 재개발밖에 할 게 없어요. 재건축은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재개발하고 몸테크를 하는 거죠. 어디 뭐 월세를 살든지 부모님과 같이 살든지 그런 것들 하실 분들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정비 사업, 그러니까 지금은 딱 한 채밖에 못 하잖아요. 한 네. 채만 하실 거면은 공부 좀 하셔갖고 정비 사업 하라고 말씀드려요. 재개발, 돈이 없으면 재개발, 돈이 좀 있으면 재건축. 재건축은 지금 제초안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폐지 얘기가 전혀 없는데 네. 제초안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재건축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거 봐야 되죠?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여받은 단지가 없어요. 뭐 정확히 지금, 네, 아직은 통지를 뭐 안 받았습니다. 애매하게 지금. 돼 있죠 지금.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눈치를 보다가 레미안 트리니원이라고 반포지공 네. 1단지 3주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금액대가 모르겠습니다. 크던데요. 예, 그러니까 7억대 네. 전후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내면은 이제 다 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안 내면은 이제 또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아무도 지금 더 정확히는 반포 센트레빌이 이 부과를 받았는데 안 냈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다 안 내는 거라고 또 알면서 진행하면서 강남 분들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걸 없애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의견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고 폐지하는 네.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이게 부과할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재건축안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는 지금 재건축을 들어갈 수는 없는데 돈이 있으시면 그래도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죠. 우선은 재건축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더라도 지금 진행들은 다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많이 내는 단지일수록 솔직히 내도 수익률은 높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팔지 않고 그냥 난 거주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부담되니까 네. 금액대가 워낙 크니 이거 분담금에 제초안이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대를 막 하고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건축은 간다. 예, 이렇게 재건축은 좀 가야 될까요? 무조건 됩니다. 광역시 재건축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광역시들도 재건축하려고 하는 곳들이 그러니까 광역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중심 중에 중심만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은 삼익비치 같은 경우 무조건 되죠. 근데 지금 부산도 재개발만 잘 가고 있고 네. 재건축의 이제 이슈는 거기도 이제 노후계획 특별법 때문에 북구 함영동이랑 세운대구 이제 그 자동 실시가지가 네. 관건인데 북구 함영동은 모르겠지만 자동 실시가지는 갈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주변 시세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원래 뭐 입주민들이 돈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거의 1대1로 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겠지만 나머지 재건축들은 사업성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 아파트를 사서 추가 분담금을 보탰을 때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싸야지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건데 신축 아파트가 지금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10억 안 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땅값 빼고 순수한 건축비로만 30평대가 5억이 넘어요. 이제 앞으로 더 네. 넘어갈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일반 분양했을 때 지금 10억이 안 되는 것들은 재건축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억 되는 아파트가 지금 부산의 일부, 대구의 네. 일부, 나머지는 아예 없고 네. 그러면 재건축 못 하는 거죠.
신축이 받쳐줘야 네. 그래야 이제 사업성을 계산이 좀 나올 텐데 그런 게 안 되는 광역시들도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마 15억 정도 되지 않으면 재건축은 힘들 거예요. 그 시즌은. 너무 크게 기대하면 좀 안 될 그렇죠. 것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집을 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 이제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올 하반기를 또 대비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이 공급이 없다 보니까 수요를 네. 누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안 좋은 측면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고 수요가 좀 꺾입니다. 그 자체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들이 장벽으로 생각할 때 잘 찾아보면은 금매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매수자, 매도자 다 위축이 되면요. 금매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없어지게 되면은 항상 장기 나와요. 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그 전에 팔려고 하시는 금매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잡을 수 있는 좀 해안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부익남 같은 좋은 채널도 꾸준히 보시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알려준 팁들 있잖아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해당되는 것들 나왔을 때 바로 그냥 뒤돌아보지 마시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항상 보면은 날 네. 더울 때 휴가 안 가고 이제 막 돌아다니셨던 분들이 금매물 딱 잡고 9월에 규제 나오고 네. 약간 이게 반복되긴 했었죠. 이제 월드컵 시즌이거든요. 네. 내일부터 이제 월드컵 시작할 텐데 그때 중개업소 가시는 분들이 위너입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대세 상승장 뭐 진단 여부부터 또 정책의 방향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